네, 이번 시간은 포트폴리오 AS 시간이죠. 전문가님께서 매주 목요일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도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4월 21일에 매수했던 구리 관련 종목 이구산업입니다.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으로 수익률 10% 달성 후에 좀 조정세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 많이 다뤘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진입했던 단가 비해서 지금 이제 21일 금요일 차트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일봉상 이제 윗꼬리가 달려 있는 이제 망치 형태의 이제 음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제가 진입했던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시점 비해서 목표가까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 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리 관련주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하시는데 사실 이게 철강과 좀 구리랑 좀 다른 면모로 좀 가는 모습들이 잡혀집니다. 그럼 구리가 지금 왜 이렇게 가느냐? 결국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자체가 지금 시장 내에서 항상 중국은 이전치의 GDP 발표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항상 몇 번 상위를 많이 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구리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현재 올라가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중국의 지금 리오프닝을 시작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 황산화 미세먼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공장을 얼마나 많이 돌리는지 코가 아파 죽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리 가격 자체가 지금 선물 가격에서도 많이 상승하거나 그렇게 크게 다운되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내 리오프닝 자체에 대한 퍼포먼스를 얼마 정도로 멀티플을 측정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항상 시장은 여러분 되게 단순합니다.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말고 있어요. 잘 될 것 같아. 얘가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얼마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강하지만 결국에는 좀 강한 식으로 좀 우상향 좀 그립니다. 최근에 이제 2차전지가 그랬고요. 과거에도 이제 게임주도 그랬고 메타버스 관련주도 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구리 관련돼 가지고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결과치는 3분기, 4분기에 나오는데 그럼 현재 지금 2분기의 초입 부분이다 보니까 2분기 내에서 구리 관련된 변동성이 상당 부분 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먹을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 구간 내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게 된다면 저점 구간이 5,080원 정도로 5,000원이라는 라인대를 잡아줬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단기적인 반등 자체가 오늘까지도 이어졌는데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만약에 여기서부터 5,000원이라는 라인대를 지지를 한 번 더 해준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에 대해서는 5,000원 라인 지지받은다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2일에 매수했던 곡물 사료 관련주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지난주 AS 때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까지 시세 나올 수 있다. 긍정적 의견 주셨고 맞습니다. 어제 상한가도 오늘 장중에 21% 윗골이 달긴 했지만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정리해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끝났죠. 이제 인사 드려야죠. 이제 요 정도 올라가서 됐잖아요. 자, 사실 장난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 여러분들 노란 색깔 7선상에서 보였던 부분상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렸던 부분은 되게 단순합니다. 시장 자체가 2월달 시장 내에서 2차전지가 되게 강세였던 시장 내에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만 쫓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럼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매크로 전략 자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거고 계속적으로 빠지는 종목이 있을 거고 옆으로 기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월달 시장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되게 느릴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오히려 인상을 더 못할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환호하면서 2차전지가 급등하게 되고 전 종목 지수가 상승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와 반대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오히려 약세이거나 보합 정도 수준인데 다시 말해서 한쪽으로 너무 많이 시장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반대쪽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불거지면서 이슈가 살아나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다시 또 쏠릴 현상이 있겠죠. 관심을 받으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건 거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뉴스상에서 나왔던 이슈가 뭐 곡물 관련된 협상 자체가 되게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이거는 매번 나왔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습니다. 그때는 안 올랐어요. 그럼 지금 왜 오르냐? 결국엔 시장 내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면서 그것이 바로 2주 전에 있었던 영국에 대한 CPI가 처음에 트리거를 작용하면서 야 이거 CPI 자체 작년에 비해서 지금 빠지고 있지만 되게 더딘 속도로 빠지고 있고 이러다가 박스권 기다가 한 번 더 반등해가지고 CPI까지 올라가면 어떡해? 그러면 금리 상승을 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우려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나 그 외의 곡물주도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슈와 상관없이 매크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익 실현, 곡물 관련주도 지금 차익 실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전치에 있었던 멀티플들을 지금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음 주 내에서 이제 FOMC가 있고 그 추 뒤에도 이제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게 됐을 때 네. 만약에 CPI가 우리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네. 미래생명 자원 자체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못 올라갑니다. 이미 그거에 대한 반영치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네. 급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떨어지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떨어진다. 네. 어쨌든 비슷하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자체적으로 곡물 관련주들을 만약에 조금 더 떨어졌을 보유하시다면? 때 보유하거나 진입하거나 이런 것도 좀 위험한 선택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는 추후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수익 실현 쪽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17일에 매수했던 한미글로벌. 이 종목도 되게 신기했던 게 네. 33,000원 지난주 때 AS 주시고 네. 금요일 날 또 14% 급등 보이고 네. 지금 또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33,000원 이 구간인데 네. 그럼 다시 또 매수해도 될까요? 이제는 33,000원이 아니라 네. 이제 세력들도 좀 높일까요? 가격을 시간이 지나면은 네. 좀 더 떨어뜨려야죠. 싸게 아, 사야죠. 네. 이전에 33,000원이었지만 이제는 31,000원 정도로 아, 지지역을 네. 좀 보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대만은 죽지 않는다. 바둑을 맞아요. 뜰 때도 되게 크게 올라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슈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네. 뭐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빈살만 와가지고 이제 관련돼가지고 네옴시티 관련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멀티플 이미 받은 거 아니냐 볼 수 있겠고 건설사 관련돼가지고 지금 부동산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시장인데 왜 이 종목은 상승하는 것이냐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상승하는 이유는 수급적인 영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변동 그 박스권 내에서 24,600원 내에서 39,250원이라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31,000원보다 좀 더 상위에 있었을 때는 상승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31,000원을 깨는 순간부터는 3만 원도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26,000원, 27,000원 내에서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상당 부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밖에 안 나올 수 있겠고 오히려 네. 시세는 좀 더 나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급등하게 된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승을 크게 했었을 때 진입하는 것은 조금 더 자제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승 요인 수급 측면 짚어주셨고요. 31,000원 선 상승한다면 단기 전략, 그리고 31,000원 선 이탈되면 26,000원, 7,000원에서 저가 매수 가능 전략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1월에 매수했던 금 관련 종목 엘컴텍입니다. 네. 매수가 1,291원이고 지금도 이미 많이 수익권인데 네. 금요일부터 이번 주 조정세 나오고 있고요. 네. 지난주 때 2,000원 이하는 매수 유효하다 말해주셨거든요. 싸죠. 네. 그렇죠. 싸다. 네, 싸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싸다가 작년에 2021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뭐 할인한다. 근데 할인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1년 내내 할인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 종목은 그러냐? 이 종목은 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 내에서 제가 앞에서 썰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되게 디커플링으로 갑니다. 조금 더 말씀을 깊게 말씀드리자면은 각 자산군들마다 움직여요. 지금 현재 그 이유가 뭐냐면은 SVB 사태 이후로 네. 미국에 있는 지방은행 자체에서의 자금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자금들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은행에 대한 예치를 했었는데 은행이 지금 망할 것 같다는 생각해가지고 뱅크런 하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애플이라는 주식을 살 수 있고요. 삼성전자 살 수 있고요. 2차전자 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금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금 관련돼 가지고는 단일 통화 기준상에서 봤을 때 금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금 관련된 선물 차트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 관련된 선물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네. 주봉 기준상 봤을 때 지금 올타임 하이 찍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요. 네. 올타임 하이라는 건 역사적인 신고가가 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 지금 2072불이 지금 현재 역사적인 고점인데 현재 지금 금 관련돼 가지고도 봤을 때도 2072를 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금 관련된 테마주인 엘컴텍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엘컴텍이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게 되는 거 종목이 아니라 이 종목 자체를 좀 더 길게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자체를 짧게 가져가는 것보다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드 자체가 주봉 기준상에서 2072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올타임 하이를 찍게 되고요. 그러면 금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그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관련주인
금 관련주인 에컴텍도 마찬가지로 상승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박스권 내에서도 동일합니다. 이전치에서 2,200원이라는 구간 내에서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만들고 있고 이전치에 있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2,000원 이하에서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네.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웰컴텍 보유로 금 가격 상승과 함께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점, 그리고 대응으로는 장기 전략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4월 7일에 매수했던 ABL 바이오입니다. 조정세 보이면 오늘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네. ABL 바이오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가 현재 지금 계속적인 랠리 중인데 그쵸. 2차 전지를 제외하면 코스닥 상위하는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입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 맞아요. 중에서 우리가 셀트리온을 매수할 것이냐, 셀트리온보다 바이오성 종목에서 괜찮은 친구를 좀 많이 매수하는 게 상당 네. 부분 전략상에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3년 연속 JP 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참가했고 국내 관련돼 가지고 되게 네. 관련돼가지고 제약클럽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월봉상에서 봤을 때도 주가적인 추이로 봤을 때도 계속 일시적으로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매우 쌉니다. 네. 싼 가격이고 이 기업 자체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게 상당 부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2,000원 이하로 오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바이오라는 섹터를 사고 싶다. 22,000원 이하에서는 계속적인 여러분 매수하시면서 홀딩하시는 게 상당 부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가격에서 매수가 유효한 거네요. 유효하죠. 네, 유효하죠. 22,000원 가격 매수 유효하다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